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아침 두 번째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아침 10시입니다. 조록현의 안보정론 여러분들 한없이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록현 안보TV도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록현 안보TV는 지난번 제 방송이 해킹됐을 때 새롭게 만든 방송인데요. 이 조록현 안보TV에서는 이 안보정론에서 다룬 내용을 인트로를 넣어가지고 좀 이렇게 잘 멋있게 장식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안보TV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북한 관련 뉴스를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워낙 국내적으로 이 큰 정치 이슈들, 그야말로 문정권의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엄청난 사건, 사고들이 줄을 잇다 보니까요. 북한 뉴스 웬만큼 해야 아무도 보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빠지지 않고 제가 잘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짧게 방송해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조금 가벼운 뉴스입니다. 먼저 김정은이가 최근에 창린도 이 해안포 사격 현장 지휘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초대형 방사포 마찬가지죠. 이 두 개의 엄청난 도발 사건에서 이 현장을 지휘했는데 그때 입고 나온 바바리 코트 있죠? 이 코트를 두고 언론에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 이 해석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 방송을 합니다. 뭐냐면 그동안에는 김정은 하면 항상 김정일이 아버지를 건너뛰고 할아버지를 연상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외양을 많이 갖췄어요. 이 옷 정장한다든가 넥타이라든가 머리 모습, 그다음에 뿔테 안경, 뭐 담배 피는 모습, 뭐 배 이렇게 푹 나와갖고 폼 잡는 모습 등등 제가 일일이 열거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익히 김정은이 하면 항상 김일성이를 빼다 닮은 사람이다. 이런 인식을 주는데 집중하는 외양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김일성 룩, 우리 한국말로 김일성 룩 유행어죠. 이 룩이라는 말을 붙여서 이 할아버지 유산을 좀 잘 받아들여가지고 김정은이 체제를 안정시키는데 많이 활용한 측면이 있죠. 즉 선전선동 차원에서 김일성 할아버지를 빼닮은 모양을 외양까지도 많이 흉내를 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이번에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 참관, 그 다음에 창린도 방어부대 시찰에까지 느닷없이 이렇게 이 바바리 코트 서양식 이 가죽 바바리 코트 가죽 코트하고 또 이 베이지색 뭐 우리 서울에서 흔히 버버리라고 하잖아요. 저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를 갑자기 입고 나와가지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어떤 변화를 의미하느냐, 심경의 변화가 뭐냐 이렇게 언론에서 이제 평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첫째 정치적인 의미로는 이제 할아버지에 연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제는 완전히 김정은 시대로 돌입했다. 이거를 나타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초기 단계에서 김정일, 자기 아버지와 달리 후계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느닷없이 김정일이가 이 와병으로 해서 쓰러져서 사망하게 되니까 정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나이도 20대. 이러니 뭘 할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북한은 선정선동 우상화의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사상 최대의 역사를 쓰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갖다 쓴 것이 김일성 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드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도 외양만이라도 김일성 모양을 가져가지고 김일성이가 가지고 있던 북한 주민에 대한 주민으로부터 받던 그런 좋은 포용적 지도자의 이미지 그리고 우월적 지위 그야말로 신의 지위를 본인이 좀 빨리 누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그동안에 이 잦은 그런 인권 탄압 그야말로 이 공포 정치를 통해서 체제를 구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핵 미사일을 통해서 체제 안전을 구축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김일성이 없이도 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왔구나. 이렇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표현이 이런 자신감의 저런 발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또 이 심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에게 세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엄청난 세대 차이가 나잖아요. 수십 세대.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도
북한 내의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서부 세계의 그런 패션 모델을 좀 본인 스스로가 이제 직접 현실화시키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패션의 변화를 가하고 있다. 이런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뉴스는요, 바로 탈북자 문제입니다. 그러자도 현 정권은 김정은이한테 아부하기 위해서, 김정은이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김정은이의 조금이라도 심경에 반하는 얘기, 이런 조치는 일체 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일이 제가 거론할 필요가 없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얼마 전에도 북송 2명 강제 추방했지 않습니까? 100가지 그냥 속전속결로 닷새 만에 다 보내버렸잖아요. 이런 것처럼 탈북자의 탈자도 못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 현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북한인권재단, 우리 국내에서 그 어렵게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가지고 만들어 놓은 인권재단, 지금 작동이 안 되잖아요. 아예 문 닫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눈을 꽉 감고 있고, 최근에 유엔에서는 아예 인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에서 빠져버렸어요. 이 정도로 굽실굽실되는, 그야말로 절절매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북한 인권 탈북자 문제에 관해서.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최근에 베트남에 이 탈북자 10명이 몰래 진입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으로 오려고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베트남 공안에 걸렸어요. 그래갖고 강제 추방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국에 있는지, 중국에 또 강제 북송해서 결국은 김정은의 손에 넘어갔는지 여기까지 확인은 되고 있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북송되는 수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왜? 시진핑은 항상 해온 게 그거잖아요. 탈북자 딱 걸리면 전부 북송하지 않습니까? 북송돼가지고 북송해서 북한 내에서 엄청난 처벌을 받겠죠. 이런 잔인한 정권들, 중국과 북한이 있는데 거기에 말하자면 야합하는 정권이 현 문재인 정권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난 21일 날 이 베트남까지 탈북을 해가지고 잘 진입을 했는데 28일 날 일주일 만에 베트남 공안으로부터 라오스 접경 지역에서 잡혀가지고 중국 쪽으로 추방이 돼서 이제는 벌써 일주일 28일 3일 됐네요. 그러니까 결국 머지않아서 북한으로 북송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지난번에 북한인 2명을 강제 추방 형식으로 북송한 거 똑같이 북송한 거나 다름없다. 그야말로 법률적으로 따지면 무작위 위해서 북송되는 것을 그냥 방임했다. 이런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현장에 있는 대사관에게 이 브로커들이 연락을 했는데 살려달라고,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그 이후로 아예 소식이 끊겼답니다.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 한 통도 없었고, 다행히 그 탈북자 중에 한 명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예 현지 대사관에서 딱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이 대사관 반드시 우리 국회 차원에서 엄중히 실태를 조사해가지고 현 정권의 강제 북송, 말하자면 기여자예요. 강제 북송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현 정권의 그야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잔인성,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국제사회가 이제 알게 될 텐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정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김정은이 삼촌이죠. 숙부, 말하자면 김정일이의 이복 동생 김평일 대사가 결국 최근에 귀국했다.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서 보고했어요. 이렇게 김평일이가 귀국한 걸 두고 전문가에 따라서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 한쪽은 그만큼 체제가 안정돼 있어서 별일이 없을 것이다. 아니다. 다른 한쪽은 김평일을 불러들이면 김정은이는 해외에서 많이 생활했기 때문에 김정은이 독재 정권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김정은 정권의 레짐 체인지, 이 축출, 이런 거를 모사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로 대비가 되는데요. 저는 크게 얘기하면 전자, 체제의 안정성, 이미 김정은이는 확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별 탈이 없을 것이다. 여기에 생각을 같이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앞에서 김일성 룩 이 얘기를 갑자기 저도 다뤘어요. 왜 그러냐면 이 김평일 귀국과 연결될 수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이는
후계 수업 하나도 없이 집권을 했지만 그 특유의 잔인한 정치, 공포 정치, 그야말로 엄청난 독재, 탄압, 인권 말살 정책을 통해서 전 세계 어느 지도자도 꿈꾸지 못하는 모든 악정이란 악정은 한꺼번에 다 하는 사람이 김정은이에요. 이런 걸 악정을 통해서 어쨌든지 간에 외향적으로 그리고 체제 안정 기반을 구축했다. 강압에 의해서 체제가 안정돼 있다. 공포에 의해서 안정돼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도 서양풍으로 이렇게 바꿔 입어도 김일성 룩을 버려도 위험을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평일이 부른 것도 마찬가지다. 이제 김평일이가 체제 위협 요소가 되지 않는다. 해외에서 있었기 때문에 국내 정치 기반이 하나도 없어요. 장성택이는 자기 정치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성택과 함께 자기 정치 하는데 손발을 맞춘 사람이 바로 김영남이에요. 말하자면 이복형.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두 사람은 잔인하게 공포정치의 대상이 돼가지고 암살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공개 처형하고, 이렇게 됐지만은 김평일이는 44년간이나 해외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국내 정치 기반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욕심도 처음부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굴러 들어와도 정치적 위협이 될 만한 정보도 조직도 그리고 신복도 없다. 따라서 김정은에게 체제 위협 요소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두 번째로는 앞에서 옷차림, 모양새도 이제 김일성이 닮아가는 데서 빠져서 김정은식 이 패션을 찾듯이 이제는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로부터 이제 세대 교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김평일도 자기 아버지 세대 사람이잖아요. 아버지 세대 사람들을 이제 다 제거하는 겁니다. 정치 일선에서, 외교 일선에서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를 이루려고 하는, 그야말로 북한 인민들과 국제 무대에서 김평일이라는 김평일 이미지를 제거하려는 계산이 앞섰다. 그래서, 큰 정치적으로 의미가 없을 것이다. 다만 해외 생활을 너무나 오래 했기 때문에 지금 국제적인 고립이 심하기 때문에 그냥 한두 마디 자문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왜? 지금 국제적인 고립 심화되고 있죠. 국제제대 계속되고 있죠.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정은이가 지난 6월 달에 내부 학습 자료를 배포했는데 내부 학습 자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어려울 때 의지할 만한 믿음직한 동지들이 없어서 옆에 없어서 가슴이 아프다. 이런 얘기가 적혀 있다고 그래요. 학습자료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김정은이가 공포, 그야말로 탄압 정치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신복들도 많이 등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내부적으로, 속으로는,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외로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김평일이 불러드린 것도 이 외롭다 보니까 이제 그야말로 유일한 백두혈통 중에 제일 원로인데 김평일이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어려울 때 조금씩 외교 관련 자문이나 좀 받다가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 수순을 밟는 그러한 절차에 따라서 김평일도 기억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또 중요한 뉴스, 국내 정치 뉴스 하나 더 오전 방송을 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천옥현 안보정론 계속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